바로 반도체 대표주 SK 하이닉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12년 만에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 주가를 또 경신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30만 원을 돌파했다. 안 착하냐?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어제 급락이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하락폭이 정말 컸어요. 사실은 9% 가깝게도 떨어진 수치인데 오늘도 장 출발에는 어느 정도 올라갈까 기대하고 보셨던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락 움직이는 거 보면 전환됐죠. 사실 아주 지지부진하게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6만 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지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이런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가 하락의 급락에 또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HBM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관해서 거의 독점 주자로 할 만큼 이 체계를 계속해서 이어왔던 그런 기업이었죠. 특히 엔비디아의 H100 이런 GPU의 HBM3를 단독적으로 공급하면서 그 선두 체계를 당당하게 달려왔던 종목이자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이 2026년부터는 이런 경쟁 구도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HBM의 가격 하락과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그런 엔비디아와의 협상 문제를 또 거론하면서 투자 의견을 갑자기 또 하향을 하는 구조로 이번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급작스럽게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은 건지 사실 주가에 그대로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반영이 반영이 됐죠. 된 네. 모습이었거든요. HBM 스피드 범프인 2026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 그대로 과속 방지 덕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 상실감이 큰 어제와 오늘을 또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게요. 갑자기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한 게 또 네. 의아하기도 음. 합니다. SK하이닉스가 고공행진을 올해만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네. HBM을 중심으로 정말 큰 경쟁력과 음.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으면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특히 마이크론도 이 음. HBM과 관련된 시장에서 뛰어드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 계속해서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음. 그럼에도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나 제품력 그리고 뭐 제품 신뢰도 이런 네.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울 거다 이런 음.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단을 터치한 것 아니냐라는 음. 의견이 나왔을 때도 뭐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음. 이렇게 또 골드만삭스가 찬물을 어떻게 보면 네. 끼얹게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국내 증권사들도 이런 의견을 아예 그동안 내지 않았던 것은 또 아닙니다. 내년 HBM 시장 구도와 관련해서 이 DDR5 공급 증가에 따라서 또 D램 가격의 하락을 또 언급을 하면서 사실은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그동안 언급을 해왔었는데요. 사실은 골드만삭스의 힘이 그만큼의 입김이 또 크기 때문에 현재 네.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지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런 리포트들이 사실 나오고 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또 미래에셋 증권도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을 하면서 HBM 점유율이 내년에는 59%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SK하이닉스의 투자 매력이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또 미래에 조금 더 줄 것이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음. 두고 이런 하향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인 주가 피로감 이런 것들보다는 확실히 그 모멘텀에 기반해서 나온 하향 리포트들이 종종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와중에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만 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 또 호재를 짚어보자면요. 최근에 또 엔비디아가 H20 GPU가 다시 중국 수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죠.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 미국 정부의 규제로 이렇게 있었던 중국 수출이 재개가 되면서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도 함께 올라갔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DS투자증권은 이런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이런 컨센서스가 35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전망했고 또 이게 SK하이닉스의 수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또 보면서 그간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부분도 사실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었죠. 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단순히 뭐 증권가의 이런 시각만 또 존재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말 그대로 이 HBM4의 개화와 또 독점에 대한 붕괴 문제도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으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SK하이닉스가
HBM3까지 기술 리더십을 또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HBM4, 이 삼성전자와 또 마이크론 등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격차가 SK하이닉스가 독주하는 상황은 이젠 아니다.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의 좀 우려와 시각도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의 힘이 또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이런 마이크론 등의 경쟁 구도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은 어깨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음.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즉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게 이렇게 주는 구조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쵸.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지금 최고점을 연구 경신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또 수요자가 협상을 가져가는 구도가 또 형성이 되지 않냐 이런 불안감과 심리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SK하이닉스에게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음.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젠슨황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도 네. 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앞으로 이 HBM과 관련해서 "기회가 굉장히 많다. 이 우수한 회사들이 모두 엔비디아와 협력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또 하기도 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6 세대를 이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 모두 6 세대를 올해 말에 양산할 계획으로도 음. 알려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또 HBM3 이 시장 관련해서는 음. 삼성전자보다는 마이크론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각 네. 구도가 이 삼각 구도의 음. 경쟁이 앞으로 HBM을 중심으로 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어제 이재용 회장의 무죄 소식이 완전히 네. 이어지면서 또 오너리스크 해소라는 그 정말 크나큰 그런 호재죠. 고통 같은 그런 악재를 또 제거를 했잖아요. 네. 이게 기술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시각까지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간 경영 악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서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체크를 하는 게 또 필요해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 HBM 관련해서 여전히 선도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정말 인정받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가가 또 하락한 만큼 그만큼의 부담감을 안고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